안녕하세요. 모대연의 이찬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로지스틱 회기의 비용함수, 코스트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설명을 했을 때 리니어 리그레션과는 약간 다른 그런 코스트 펑션을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일단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코스트 펑션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었죠. y에다가 데이터셋 빼고요. 요 에러의 민스퀘어, 에러의 민스퀘어를 우리가 구했었어요. 근데 이걸 로지스틱 펑션에서도, 그러니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할 때도 이렇게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다고 하고요. 여기서도 코스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구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요 에러의 민스퀘어를 구해도 학습이 가능해요. 학습됩니다. 안 되지 않아요. 다만 그냥 여기서 요걸 뽑는 것보다 요거를 좀 정교화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소프트맥스로 수행을 해요. 소프트맥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방법으로 로스 펑션을 구하니까, 코스트 펑션을 구하니까 성능이 더 잘 나오더라. 요것뿐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하는데 요걸 사용했다고 틀렸다 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요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석적인 방법, 성능이 좋아지는 그 정석적인 방법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한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는 어떻게 구하나 살펴봐야죠. 일단 코스트 펑션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셋 요 y 나오는 거고요. 그 y 접어보면 로그 함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하나를 이렇게를 각각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두 개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어떤 데이터셋, 우리가 예를 들었던 부자 혹은 아닌 사람, 이거 같은 1과 0으로 표시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부자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그 부자가 1이에요.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가겠죠. 그럼 요걸 식을 쓰면 되는데 요거는 0이 될 거예요. 만약에 부자가 아닌 사람을 예측하려고 해요. 그러면 부자인가 아닌가 요 값이 0이 되겠죠. 그 데이터셋은. 그럼 여기 0이 될 거예요. 각각에. 그럼 요걸로 구할 수가 없어요. 대신 요 식에서 구하겠다는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두 개의 식을 이용해 가지고 조건에 따라 가지고 코스트를 각각 구할 수 있도록, 두 부분 전부 다 코스트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자인 경우에는 요거, 아닌 경우에는 요거 이렇게 구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요 크로스 엔트로피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시그마는 생략을 했어요. 어차피 데이터 하나만을 이렇게 관찰을 해도 충분히 코스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코스트 펑션의 안에 들어있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이걸 여기 어떻게 나왔나, 로그 함수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좀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를 다루기 이전에 정보량이라는 거 약간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보량에 대해서 일단 알아볼게요. 정보량 i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여기서 나온 식이에요. 결국에는 정보량은 로그 p분의 1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량이라고 하면 뭔가 용량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양, 어떻게 보면 비트의 수 이렇게 표현하죠. 실제로 얘도 단위가 비트예요. 비트. 요게 이제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요게 대한 자세한 정확한 개념은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부를 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약간 이렇게 개념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거 그냥 배웠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정의한다, 이게 정보량이다 이렇게만 들었기 때문에 이게 자세히 이게 왜 정보량이 되는지, 정보량이라는 수치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좀 뭐 가시화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지, 실제로 이런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꼭 정확하게 요 원리로 이루어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정리를 해볼 텐데, 그 부분 이렇게 유의하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확률의 역수잖아요. 네, 확률의 역수니까 요거를 이제 확률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확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총 경우의 수, 경우의 수 분의 해당 경우의 수 중에 발생할 뭐 이벤트, 뭐 그런 횟수가 되겠죠. 네, 그거 하나를 이제 분자 위에 올려주는데, 발생한 횟수,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확률의 개념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발생한 횟수, 이거를 그냥 1로 보는 겁니다. 그냥 발생한 횟수를 1로 본다는 거는 이제 좀 단순한 확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주사위를 던진다든가, 아니면 공 여러 개 있는 데서 공 하나를 뽑는다든가, 아니면 동전을 던진다든가, 이런 건 이제 이벤트가 그냥 시시각각 내가 시행함에 대해서 경우의 수가 딱 하나 나오잖아요. 그런 단순한 확률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발생한 횟수는 무조건 1이 될 테고요. 총 경우의 수가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P를 갖다가 역수를 취해보는 거죠. 그러면 P분의 1은 결국 경우의 수가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경우의 수가 많으면 정보량이 많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거는,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우리는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네. 만약 주사위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죠. 주사위 이거 뭐 확률 분포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1, 2, 3, 4, 5, 6 이벤트가 있을 것이고요. 각각 6분의 1로 확률이 동일합니다. 네. 이제 그 확률 분포에서 우리가 정보량을 얻어내려고 해요. 각각 유니폼 할 때, 이렇게 확률 분포가 딱 유니폼 할 때, 이때 이제 정보량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경우의 수를 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경우의 수를 보고, 얘가 6개잖아요 6개의 경우가 있으니까 이걸 비트로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는 거죠. 비트로 요걸 다 경우의 수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비트가 최소 몇 개의 비트가 필요할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2의 3승계 하면 8개잖아요. 8개의 경우의 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비트 3개니까 비트 3개가 있으면 이걸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2개가 있으면 부족하죠. 4가지밖에 표현을 못하니까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3개의 비트가 있으니까 이걸 다 표현할 수 있더라. 네. 이렇게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정보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정보량이 꼭 이렇게 비트 수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정보량이라는 거는 그 어떤 실수 값이고, 어떤 지수적인 코스피 지수나 뭐 이런 지수 있잖아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요거 이 정보량을 통해 가지고 이 정도의 비트가 필요하다, 이 정도의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주사위를 해봤으니까 이제 동전을 해봐야죠. 동전과 주사위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동전 어떨까요, 그러면? 동전 2개 있을 것이고요. 앞면, 뒷면 각각 2분의 1로 확률 똑같습니다. 네,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 뒤, 이 경우의 수가 2개잖아요. 경우의 수가 2개니까 비트가 몇 개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비트 하나로도 충분하죠. 네, 비트 하나로 0과 1을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 얘는 1비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랑 비교를 했을 때 비트 3개, 비트 하나, 네, 정보량이라 했으니까 정보가 곧 그 비트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얘는 그
주사의 경우가 비트가 많이 필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량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꼭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쉽게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량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엔트로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자면, 엔트로피는 결국에 우리가 물리 시간에 많이 들어봤던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수조에 잉크를 딱 떨어뜨려요. 딱 떨어뜨리면 이 수조에 그 잉크가 얼마나 퍼지냐를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 유성이고 좀 뭔가 소수성 그런 물질이라면 별로 안 퍼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뭔가 친수성 잉크를 이렇게 딱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보면, 뭐 수성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넓게 퍼지겠죠. 예. 이런 경우에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엔트로피가 낮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포가 굉장히 넓고 분산이 크면 엔트로피가 높은 거고, 분산이 작으면 이게 엔트로피가 낮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확률로 가져와 보는 거예요. 확률로 가져와 보면 확률 분포를 우리가 그릴 수 있겠죠. 이런 확률 분포가 있을 것이고요. 가우시안처럼 이런 확률 분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확률 분포가 균일하잖아요. 뭔가 넓게 퍼져 있어요. 확률 자체가 균일하게. 이런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엔트로피가 굉장히 낮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정보량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정보량이 낮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 어차피 정보량이라고 하면 어쨌든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그 부분의 정보량을 어떻게 좀 잘 얻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건데, 얘는 이 정도 정보만 있어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엄청 많은 정보량이 있어야지 얘를 다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네. 엔트로피가 여기서 높다는 거는 정보량도 높고, 엔트로피가 높다는 거는 예측하기 힘들다. 네. 요거 중에서 하나 고르라 하면 정말 예측하기 힘들겠죠. 네. 엔트로피가 낮다는 거는 예측하기 쉽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정보량, 엔트로피, 이 정도 정리를 하면, 다음 이제 코스트 펑션에서 나오는 요 크로스 엔트로피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크로스 엔트로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정보량으로 로그 함수를 표현하고, 엔트로피를 여기서 P 로그 P 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게 자기 자신이면 자기 자신의 확률 분포가 이렇게 어떤 모양이냐, 요런 모양이냐, 요런 모양이냐를 알고자 할 때 그냥 엔트로피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게 다른 확률이에요. 이렇게 다른 확률이면 요거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예측이 힘드냐 라는 걸 비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우리 코릴레이션 연산을 할 때도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고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있잖아요. 그거 이제 좀 아시는 분은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는 건 다른 신호 두 개를 갖다가 비교를 할 때 사용한 거고, 오토 코릴레이션은 자신의 신호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모양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듯이, 엔트로피도 자신의 모양을 보고 싶냐, 아니면 이제 다른 거랑 비교해서 보고 싶냐라는 차이일 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트 펑션을 표현을 해봐야죠. 자, 코스트 펑션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데이터에 마이너스 붙여줘야죠. 마이너스. 네,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예요. 네, 코스트 펑션을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도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거 아니에요. 자, 로그 함수 그려보겠습니다. 로그 함수 처음부터 그리기 힘드신 분은 지수 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지수 함수 이렇게 그리죠. 지수 함수도 좀 힘드신 분은 그냥 영승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수의 영승은 1이니까 여기 1 지나면 돼요. 1 지나는 그래프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지수 함수의 역함수니까 xy 직선에 대칭되도록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이게 로그 함수고요. 로그 함수가 이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x축 대칭을 해줘야죠. 그러면 요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1이 되고요. 0이 됩니다. 뭐 아래도 있겠지만 어차피 코스트는 음수가 나오지 않는 것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해볼 텐데, 자, 우선 일단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요 그래프가 이거고요. 자, 요 그래프는 이제 여기서는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요걸 점근선으로, 여기서는 이게 점근선이었지만 요거는 일부분이 점근선으로 해가지고 반대로 그리면 돼요. 이렇게. 네.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겁니다. 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피팅이 얼마나 잘 됐냐에 따라 가지고 코스트가 변할 테니까 한번 피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시그모이드 그려볼게요. 자,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다 치고 조금 더 조밀하게 그릴까요? 피팅하기 힘들게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에 처음에 리그레션을 할 때는 초기 값을 정해주죠. 초기 값을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요 함수를 이렇게 피팅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피팅을 시켜보도록 하죠.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는 수식은 많이 썼을 거니까 옆에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ax 플러스 b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좀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보기 쉬운 수식이 이런 식이거든요. 네, 요게 기울기고요. 이렇게 요 기울기고 요게 x 방향의 평행 이동이에요. 절편 같은 거.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두 개를 우리가 변화를 시켜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우선 요 상태에서 코스트가 있겠죠. 초기 코스트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이렇게 코스트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 코스트, 여기는 거의 피팅이 잘 된 상태입니다. 요 코스트는 원래 데이터가 0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1에 가까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원래 데이터가 0인데 1 쪽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데이터가 0이니까 여기서 보는 거예요. 네, 여기는 제로니까. 자, 여기서 코스트가 이 정도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B를 움직여 봅니다. A는 고정을 시키고요. A는 기울기는 변화시키지 말고 일단 B만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가보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요 부분의 코스트가 요 부분보다 좀 작아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 부분은 거의 피팅이 됐고요. 네, 이렇게 원래 코스트를 가지던 부분도 요만큼의 차이로 코스트가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각각 다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코스트가 다 줄어들었겠죠. 네, 그러면 코스트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더 가볼게요. 더 가보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부분 보면 계속 작아지죠. 이렇게 더 작아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가지,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도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일단 무시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눈에 띄게 이렇게 코스트가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즉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얘도 코스트가 처음에는 거의 피팅이 거의 잘 돼가지고 0이었는데 네, 잘 예측을 했는데 점점 갈수록 얘가 생기는 겁니다. 올라오겠죠, 이렇게. 네, 아까는 되게 작은 경우였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요때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좀 더 작아지고 여기는 오히려 더 커졌어요. 네. 여기서 더 작아지고 이게 더 커지고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는 이제 막 이만큼 커지고 여기는 거의 없어졌어요. 이만큼 커지고 얘는 없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계속 하면서 계속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예, 업데이트를 하면서 꼭 이렇게만 가라는 법은 없죠. 뭐 여기 갔다가 갑자기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B를 계속 변화를 시키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서 보는 거죠. 요거를 보고 이게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요거랑 합쳐가지고 낮은 부분, 네, 그 낮은 부분이 뭐 한 절충안이 이 정도 됐다고 할게요. 여기. 네, 여기라고 하면 요 부분에 B가 이런 식으로 절충안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B는 이렇게 피팅이 다 된 거예요. 네. 이제 코스트가 존재하지만 어쨌든 얘가 합쳤을 때 최소가 되는 점이 이렇게니까. 네, 이렇게 피팅이 됐습니다. 이제 B에 대해서는.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일은 B는 피팅이 다 됐지만 A가 남아있죠. 이 부분에서 A를 조금 더 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까만색으로 했으니까 빨간색으로 A에 대한 튜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서 코스트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진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B로는 픽스가 된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A를 업데이트 시키면 얘가 이제 지금 코스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를 더 올려보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를 좀 키우는 거예요. 이제 A를 올리니까 이렇게 조금 더 키웠습니다. 그러면 여기 코스트가 좀 더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도 조금 더 작아졌죠. 이렇게죠. 얘는 좀 오히려 커졌네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트를 또 재보면 여기서 더 작아졌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또 작아졌으니까 이렇게 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또 이제 A를 더 키워보는 거죠. 제자리에서 기울기만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요만큼 더 코스트가 줄어들었으니까, 네, 줄어들었고요. 이 부분도 이제 슬슬 아까보다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피팅이 잘 된 상태죠. 얘도 이렇게 올 수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좀 그림이 좀 삐뚤해서 그런데 원래 B로 이제 바이오스가 딱 중앙으로 위치하게 되면 중앙에서 이제 뭐 코스트가 증가할 일은 없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림 손으로 그렸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오게 되면 기울기가 더 커진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른 오차는 거의 없어요. 얘랑 얘만 남은 거죠. 네, 이건 다 0으로 피팅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1인데 그 1로 예측한 거니까 요거는 수렴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뭐 2개 남았으니까 이렇게 거의 다 왔습니다. 얘도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피팅을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런 피팅 라인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기만 하면 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0까지 코스트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잘 예측을 해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이제 코스트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서 예, 그래프가 변하는 걸 봤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조금만 자세히 보면 얘는 Y거든요. 사실 이렇게
y에 대해서 이게 그래프가 그려진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 웨이트에 대한 코스트이기 때문에, 네, 코스트를 결국에는 웨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트에 대해서는 이 코스트가 어떻게 변할까 또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웨이트에 대해서 한번 또 그려볼게요. 근데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게 B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단은 B를 우리가 평행이동 그 절편을 갖다가 나타내는 부분이었으니까 그걸 갖다 바이어스로 할게요. 앞으로 그런 현상을 갖다가 평행이동하는 그런 이제 벡터를 갖다가 절편이라 하지 않고 바이어스로 하겠습니다. 이 바이어스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처음에는 네,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에 의한 그런 코스트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바이어스 그러니까 BAX 이런 식에서 B가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고 또 이렇게 이동하고 계속 이동시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코스트가 얼마나 나올까 관찰을 해보면 이때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이렇게 B가 말도 안 되게 작으면 코스트가 높아요. 이렇게. 점점 갈수록 줄어들겠죠. 이렇게. 줄어들다가 이때 어느 정도 피팅이 됐지만 그래도 코스트가 좀 존재하는 이 정도 되겠네요. 네, 이 정도에서 최소한의 코스트가 지지만 그래도 코스트가 조금 존재하는 뭐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다음에 또 늘어나면 이제 반대로 이 부분 코스트가 계속 커지겠죠. 이렇게. 네, 또 커집니다. 이렇게. 결국은 2차 함수는 아니지만 2차 함수 비슷한 함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이제 B에 대한 코스트가 되는 겁니다. 네. A도 마찬가지예요. A를 변화시킬 때도 처음에는 A를 진짜 말도 안 되게 좀 작은 값으로 넣게 되면 거의 상수함수 비슷하게 될 거 아니에요. 거의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약간 기울기가 있는 0에 가까운 것이니까 0은 아니겠고요. 이렇게 되다가 이제 이게 A가 점점 커지는 거죠. 이때 이제 로스를 보면 어떤 큰 값을 가진다고 합시다. 네. 큰 값을 가진다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조금 더 A를 키워보고 점점 키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작아지겠죠. 네, 작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는 A로 봤을 때는 뭔가 기울기가 엄청 커진 만큼 계속 작아져요. 그냥 계속 작아지는데 만약에 바이어스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어떤 한계값에서 더 이상 안 줄어드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그럼 그게 이렇게 정근선이 이루어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코스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거의 무한대일 거예요. 이렇게 A가 거의 A가 만약에 매우 큰 거의 무한대라고 하면 얘는 거의 직각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그냥 큰 수라고 했을 때 어떤 코스트 이하로는 안 떨어지는 그런 그 코스트를 수렴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A, B 요거 알았으니까 요거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알파 A에다가 코스트를 미분해 주고요. B도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 코스트를 미분해 줍니다. 그래서 기울기 구하죠. 그래서 기울기 구합니다. 여기서는 B를 업데이트 할 때는 B에서 코스트를 구해주고 기울기 구해주고 업데이트하고 또 기울기 구해주고 업데이트하고 또 여기서 기울기 구해주고 업데이트 하다 보면 일로 오게 되겠죠. 여기서는 기울기 구해주고 업데이트하고 기울기 구해주고 업데이트하고 또 기울기 구해주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업데이트 하는 동안에 얘가 결국 코스트를 우리가 그린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듯이 똑같이 여기 기울기만큼 딱 업데이트를 시킬 때 얘도 함께 이렇게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이렇게 코스트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피팅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를 따로따로 해가지고 같이 올라가고 막 이건 내려가고 이건 올라가고 또 이게 A 업데이트 하면 같이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대체로 거의 같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아니면 한쪽은 그냥 거의 0으로 수렴해진 상태에서 한쪽만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컴퓨터가 알아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딥 뉴럴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로지스틱 회귀를 하면서 이제 그 웨이트의 변화에 따른 그 코스트의 변화, 요거를 이렇게 추적해내는 거, 그 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렇게 상상으로 아니면 수식으로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 요게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 있으면 나중에 이제 다음 강의에서 하는 딥 뉴럴넷 신경망, 여기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학습 과정만 이렇게 잘 이해하셔도 이런 딥 뉴럴넷 그 신경망뿐만 아니라 그 신경망의 응용 버전인 뭐 CNN, RNN, LSTM 여러 가지 신경망 모델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학습 메커니즘이 비슷해요, 굉장히.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거의. 네,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딱 잘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학습 메커니즘도 쉽게 이해를 하시고 수식을 보더라도 아마 겁먹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요. 천천히 따라와 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사실은. 네, 다만 이제 익숙치 않아가지고 뭐 이런 정보량 같은 개념이라든가 정보량 아니면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게 나와서 그렇지, 그냥 이제 제가 여기서 코스트 펑션을 이렇게 추적해 가는 과정, 요거라도 어떻게 잘 이렇게 상상으로라도 머릿속에 딱 넣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대망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경망으로 딥러닝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